딕 브루너의 백설공주. 옛날 어느 작은 나라에 예쁜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에 파란 눈동자, 눈처럼 하얀 살결 때문에 사람들은 백설공주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의 새엄마인 왕비는 마음씨가 아주 나빴어요. 어느 날 왕비는 요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야 물론 백설공주지요. 왕비는 조용히 사냥꾼을 불러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하지만 백설공주가 불쌍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말했어요. 멀리 멀리 도망가세요, 공주님. 그리고 다시는 성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숲속에 혼자 남겨진 백설공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며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아주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 안에는 작은 식탁이랑 작은 옷장, 7개의 작은 의자와 7개의 작은 침대가 앙증맞게 놓여 있었어요. 지쳐버린 백설공주는 조그만 침대에 누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백설공주가 자고 있을 때 초록색 모자를 쓴 7 난쟁이들이 돌아왔어요.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굴까? 7 난쟁이들은 금세 백설공주가 좋아졌어요. 공주님, 우리랑 함께 살아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저는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빵이랑 과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한편 성에서는 샘이 많은 왕비가 다시 요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백설공주요. 거울은 옛날과 똑같이 대답했어요. 뭐? 아직도 백설공주라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왕비는 거울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비는 이제 백설공주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 숲속으로 갔어요. 곧 난쟁이들의 집을 찾은 왕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주었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문 백설공주는 죽은 것처럼 쓰러지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공주가 깨어나지 않자 난쟁이들은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한 난쟁이가 눈을 번쩍 떴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유리관을 만들어 공주님을 모셔놓자. 그러면 공주님은 언제까지나 볼 수 있잖아. 백설공주는 유리관 속에서 깊은 잠을 잤어요. 하지만 공주는 여전히 아름다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유리관 속의 백설공주를 보자 첫눈에 반해버렸답니다. 공주님을 성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고 싶어요. 왕자님이 난쟁이들에게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성으로 데려가기 위해 난쟁이들은 유리관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관이 덜컹덜컹 흔들리더니 공주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그제서야 백설공주는 깨어났답니다. 백설공주도 왕자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후 난쟁이들은 공주님 결혼식에 초대받았답니다. 뛰지 마세요.
나는 밖에 나오면 언제나 인도로만 걸어요. 길 건너편에서 친구들이 불러도 뛰지 않는답니다. 빨리 걸을 때도 있지만 절대로 뛰진 않아요. 왜냐고요? 뛰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막 뛰다 보면 갑자기 멈출 수가 없거든요. 길을 가다가 인도가 끝나는 곳에 오면 꼭 멈춰 서야 해요. 그리고 주위를 잘 살펴봐야 하죠. 마냥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렸는데 차들이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끔찍해. 하지만 난 걱정하지 않아요. 인도로 다니면 안전하거든요. 인도에서는 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요. 건널목 앞에 오면 일단 멈춰 서야 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잘 살펴봐야 하죠. 멈추지 못한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차들이 모두 멈추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길을 건너요. 하지만 이때도 절대로 뛰진 않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아세요? 공원에 가는 길이에요. 공원에는 차가 다니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거든요. 공원에서는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어요. 신나게 뛰어놀면 몸도 마음도 튼튼해진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천천히 걸어요. 절대로 뛰지 않죠. 어린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도에서는 뛰지 말고 걸을 것. 또 인도가 끝나는 곳에서는 항상 멈춰 설 것. 나는 피에로. 선원, 요리사, 경찰관, 농부, 카우보이, 의사, 용감한 기사, 소방관, 축구선수, 도시의 시장, 여러 가지 운동, 축구, 하키, 테니스, 자전거 타기, 달리기, 수영, 승마, 유도, 스케이트 타기, 스키, 체조, 평행봉, 체조, 안마. 운동을 한 다음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요. 배고픈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먹을 것을 찾아 물속을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 위로 빠끔히 얼굴을 내밀어 보았지만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을 보니 뚱뚱한 오리는 입에 커다란 빵을 물고 있었어요. 날씬한 백조도 입에 파얀 빵을 한가득 물고는
맛있게 꿀꺽. 연못의 오리와 백조들은 모두 맛있는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엾은 물고기는 먹을 것이 없어 꼬르륵 꼬르륵. 그때 수잔이 빵을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도 빵을 좀 주었으면. 작은 물고기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난 너무 작아. 저 욕심쟁이 오리와 백조들은 내가 가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는걸. 어머, 물고기도 있었네. 수잔이 물고기에게도 빵을 주려고 손을 내밀다가 그만 풍덩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헤엄칠 줄 모르는 수저는 허우적 허우적. 오리와 백조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작은 물고기는 내가 도와줄게. 자, 내 등에 타. 물가로 데려다 줄게. 무사히 땅 위로 올라온 수잔의 모자에선 물이 뚝뚝뚝뚝. 작은 물고기야 고마워. 수잔이 말했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작은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쭈뼛쭈뼛 하더니 그럼 나에게 빵을 좀 줄래? 그러자 수잔은 집으로 돌아가서 2바구니 가득 빵을 담아왔어요. 물론 모두 작은 물고기에게 줄 것이랍니다.